관계를 읽는 시간, 나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바운더리 심리학. 내 맘 같지 않아도 괜찮아. 모든 관계에는 저마다 건강한 거리가 있다. 나한테 신경 좀 쓰지 마. 방어형.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입었던 갑옷이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힘조차 발휘하지 못하게 구속하는 사슬이 되고 만다. 30대 후반의 현주는 임용된 지 1년가량 된 지방 도시의 대학 교수다. 그런데 벌써 학교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다. 다름 아닌 인간관계 때문이다. 왜 대한민국에는 남의 일에 신경 쓰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일까? 현주는 다른 교수의 방에 좀처럼 들어가지 않는데도 몇몇 교수가 거리낌 없이 자신의 방을 찾아온다. 현주는 마치 자신의 영역과 시간을 침범당하는 기분이 든다. 싫은 기색을 하기도 어렵다. 학교 생활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참으려 한다. 그러나 늘 대화는 사생활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만다. 화장품은 뭐 쓰세요? 서울에서는 누구랑 살아요? 결혼은 왜 안 하세요? 사귀는 사람은 있으시죠? 서울 그 동네 아파트 시세는 어떻게 돼요? 등등 굳이 대답하고 싶지 않은 것까지 시시콜콜 묻는다. 그만 나가달라는 말이 곧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다. 사람들과 있다 보면 금방 불편해지고 기를 빨리는 느낌이다. 현주는 이제 방 안에 있으면서도 외출 중이라는 푯말을 걸어놓는다. 너는 너, 나는 나. 현주는 살면서 거의 모든 문제를 혼자서 해결해왔다. 현주가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부싸움이 잦았고 갈등 끝에 현주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혼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 다 아이의 양육을 맡지 않으려고 옥신각신했다. 현주는 어쩔 수 없이 지방에 사는 친할머니에게 맡겨졌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거의 찾아오지 않았다. 어느 순간 생활비를 보내주는 것도 끊겼다. 그런 와중에 할머니의 건강이 나빠졌다. 중학교 2학년이 되자 어쩔 수 없이 엄마가 현주를 데리고 갔다. 현주는 기뻤지만 엄마는 그래 보이지 않았다. 엄마는 만나는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는 종종 대낮에도 집으로 찾아왔다. 그런 날이면 집안이 깨끗해졌고 엄마는 아침부터 요리를 했다. 밖에서 놀고 오라고 돈을 쥐어주었다. 그 아저씨랑 외식을 할 때도 있었다. 엄마는 그때마다 가장 예쁜 옷을 입히고 아저씨한테 귀염성 있게 행동하라고 신신당부했다. 아니, 그건 거의 협박이었다. 아저씨 앞에서 엄마는 애교가 넘쳤다. 자신을 대하던 말투와 표정과는 너무 달라 낯설고 혐오스러웠으나 현주는 싫은 내색을 하지 못했다. 엄마한테 또 버림받을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엄마처럼 애교를 부릴 수는 없었다. 무표정하게 있거나 밥을 조금밖에 먹지 못한 날이면 엄마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누구 덕인 줄 아느냐며 화를 냈다. 나는 너 키우려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는데 넌 맛있게 먹는 척도 못해? 라며 소리쳤다. 엄마는 공부 욕심도 많아 늘 공부하라며 잔소리하고 성적이 떨어지면 혼을 냈다. 그런데 친구 엄마들과는 좀 달랐다. 딸 출세시켜서 엄마 팔자 좀 고쳐보자 소리를 입버릇처럼 했다. 친엄마 맞아? 라고 생각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엄마한테 의지하고 그 남자의 돈으로 생활한다는 게 몹시 자존심 상했지만 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현주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
다행히 성적도 따라주었다. 대학에 다니면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장학금을 탔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거처까지 독립했고 스스로의 힘으로 대학원을 마쳤다. 그때까지 연애 한 번 하지 않은 현주를 친구들은 하나같이 악발이라고 불렀다. 독립한 이후로는 엄마를 거의 만나지 않았고 생활비만 보냈다. 자꾸 딸에게 기대려는 엄마가 싫었다. 어릴 때도 챙겨주지 않던 생일상을 나이 들어 차려주겠다고 호들갑을 떠는 엄마가 가증스러웠다. 정작 자신이 엄마를 찾을 때에는 나 몰라라 했던 엄마 아닌가. 엄마는 뭔가 아쉬운 게 있을 때만 마지못해 현주에게 다가왔다. 그래서 현주는 모녀 사이에도 매몰차게 거리를 둔다. 엄마는 엄마의 인생이 있고 자신에게는 자신의 인생이 있을 뿐이다. 그러면 엄마는 독한 년이라고 악담을 퍼붓고 어미 마음도 몰라준다며 통곡을 한다. 그런 모습을 보면 더욱 마음이 다친다. 자신의 감정을 조정하려 드는 것 같아 손톱만큼의 연민도 느껴지지 않는다. 뿌리 깊은 불신. 현주는 사람을 믿지 못한다. 누군가 자신에게 다가오면 자신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는 의심이 먼저 든다. 현주는 사랑이 없다고 믿는다. 현주에게 관계란 서로 주고받을 게 없으면 불필요해지는 비즈니스 같은 것이다. 자기 자신은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고 믿기 때문에 누구에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다. 세상은 어차피 혼자야. 나 스스로 해결해야 해. 라며 되뇌며 살아왔다. 방어형 사람들은 관계에서 늘 선을 긋고 거리를 둔다. 이들의 핵심 문제는 불신이다. 이들은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에서 친밀함 이전에 위협감을 느낀다. 이들의 내면에는 가까운 사람에게 휘둘리거나 버림받아 고통을 느끼는 어린 아이가 있다. 이 아이들이 고통에 대처하는 방식은 차단이다. 이들은 유년기부터 관계의 고통보다 혼자 있는 외로움이 덜 힘들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다. 현주는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대해준 친구 한두 명 말고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거의 만나지 않는다. 전화나 카톡도 거의 하지 않는다. 꼭 필요하다면 문자를 이용한다. 정서적 표현을 싫어해서 이모티콘도 사용하지 않는다. 가게에서 직원과 마주하는 것도 싫어. 대부분 인터넷 쇼핑을 하고 쇼핑몰에 가더라도 직원이 다가와 말을 걸면 나가버린다. 누군가 다가오면 자신의 바운더리를 침범당하는 것 같고 자신의 영역이 훼손되는 듯한 느낌이 든다. 물론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대면 접촉이나 전화 통화를 기피하고 문자나 카톡 등 간접적인 소통을 선호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말로 직접 소통하려니 이래저래 번거롭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겨나기도 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런 경향은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보다는 1차적으로 자신의 시간과 영역을 침범당하고 싶지 않은 욕구에서 비롯된다.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지만 지금은 아무런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무인 점포가 늘어나고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스마트 기기들이 발달해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살아가는 일명 비접촉 사회로 바뀌어가면서 현대인의 바운더리는 이전보다 더 폐쇄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변화한다고 해도 인간은 연결과 접촉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우리는 여전히 단절과 비접촉을 고통으로 느끼도록 설계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주위를 보면 혼자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참 많다. 오히려 혼자 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남들에게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온전히 투자하는 모습은 똑똑하고 독립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달리 이들의 내면에는 외로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나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어도 외로운 이들이 부지기수다. 그러나 지나칠 정도로 독립적인 이들의 내면에는 늘 사랑받지 못한 결핍이 아물지 못한 채 남아있다. 방어형에게는 선택지라 할 것이 없었다. 누구에게든 매달리고 싶었지만 매달릴 사람이 없었거나 매달려 봤지만 번번이 좌절했다. 어떻게든 살아가려면 스스로를 돌볼 수밖에 없었고 좌절의 고통을 되풀이하기보다는 힘들어도 체념하고 혼자 버티는 게 이들에게는 더 나은 선택이었던 셈이다. 이들은 사랑받지 못한 고통을 수능형처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받음으로 해결하는 대신 스스로를 책임지는 것으로 극복하려고 했다. 스스로를 잘 돌보고 혼자서도 잘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굳이 사랑이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그 결핍은 삶의 원동력이 되어 남들보다 한층 독립적이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심리적 방어를 가리켜 반동 형성, reaction formation, 즉 금지된 행동 또는 힘든 마음을 억제하기 위해 그 반대의 행동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성적인 충동이 강한 사람이 무척 도덕적으로 행동하거나 내면에 분노가 많은 사람이 어떠한 경우에도 화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거나 여성적인 성향의 사람이 과도하게 근육을 키워 남성적으로